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탈이 나는 소금, 중요한 건 먹는 양이죠.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소금의 종류별 활용법들과 소금량을 줄일 수 있는 식재료들,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 두고두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천일염입니다. 바닷물을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킨 천일염은 칼슘, 마그네슘, 철 등 바닷물 속 풍부한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미네랄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는 대부분 천일염으로 담그는데 질 좋은 국산 천일염이나 죽염을 사용하면 김치의 맛과 신선도가 더 오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와 정제소금은 소금의 요오드를 약간 강화한 겁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필요한 요오드를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는 소금이죠. WHO에서도 요오드 결핍 지역에서 공중 보건을 목적으로 식용 소금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내륙에 접한 나라에서는 요오드 결핍이 심각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평소 식단에서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풍부하게 먹기 때문에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추천되고 있지만 굳이 요오드와 소금을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한국 식탁에서 반찬이나 국 같은 집밥 요리에 사용하기 좋은 소금은 제제소금입니다. 제제염은 천일염을 다시 정제수나 바닷물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결정화시킨 건데요. 결정체가 눈꽃처럼 생겨서 꽃소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천일염보다 더 하얗고 입자가 작은 편이고 염도는 88% 정도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 있고 염도가 일정한 편이라 음식의 간을 맞추는 데 편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의 불순물과 중금속을 제거한 순백 자체의 소금입니다. 입자가 곱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염도가 99% 이상이라 짠맛이 아주 강합니다. 또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염소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지 못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쓰이는 표백제와 습기방지제가 인체에 해가 되는 편입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서 소금을 대체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염화나트륨의 일부를 염화칼륨으로 치환한 제품인데요. WHO에서는 2025년 집에서 쓰는 소금으로 염화칼륨을 포함한 저나트륨 소금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는 양입니다. 음식의 간을 낮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저나트륨 소금은 칼륨 섭취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라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 소금을 줄일 수 있는 식재료 활용법입니다. 향과 풍미가 올라가면 같은 음식이라도 덜 짜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이때 유용한 재료들이 허브나 향신료인 거죠. 후추, 카레, 마늘가루, 바질 같은 시즈닝 재료들을 고기나 생선, 채소에 먼저 뿌리고 마지막에 소금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거죠. 카레 소스나 토마토 소스, 볶음 요리할 때 이런 시즈닝을 잘만 활용해서 향을 올려주면 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맛은 맛의 대비를 키워주기 때문에 짠맛의 의존도를 낮춰줍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감귤류 주스나 식초를 소금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생선구이나 샐러드를 만들 때 완성 직전에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소금 없이도 향신료의 맛이 올라가서 감칠맛이 높아집니다. 이때 신맛은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소량 넣는 것이 포인트죠. 음식 하실 때 식초나 발사믹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미를 갖는 향채소는 짠맛이 아니더라도 맛있다는 신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금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양파와 마늘을 볶아서 단맛과 향을 올려주거나 생강과 후추를 단백질 요리에 넣으면 비린맛이 줄어서 소금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파기름이나 마늘기름을 마지막에 넣게 되면 풍미도 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소금을 30-40% 줄인 레시피에 감칠맛을 더해주면 짠맛처럼 느껴지는 감각이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소금 중에서도 맛소금 있잖아요. 거기에는 MSG와 나트륨이 같이 들어있어서 감칠맛을 올려주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 대비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죠. 국이나 볶음에 표고버섯 가루를 넣고 카레나 볶음에는 토마토 페이스트, 국이나 찌개에는 표고 다시마 육수로 먼저 감칠맛을 올리고 소금은 마지막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소금 활용 시 이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간을 맞출 때 소금을 조금만 넣는다가 아니라 하루 전체 나트륨 총량입니다. 국이나 찌개, 면을 먹게 된다면 다른 음식의 간을 줄이거나 국물을 먹지 않아
않아야 하는 거죠. 또 반찬으로 김치나 장아찌 대신 소금이 덜 들어가는 반찬을 먹어야 합니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WHO에서 정하는 일일 권장량보다 1.5배에서 1.6배를 더 먹고 있으니까 일상에서 습관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외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외식이나 조리식품에도 나트륨이 높고 소스나 드레싱, 햄이나 라면 스프 같은 식품들에도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죠. 개인에 따라 적절한 소금량은 달라집니다. 특히 신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부종도 더 잘 생기고 혈액이 높아져서 숨이 차는 증상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칼륨이 들어간 소금 대체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 고칼륨 혈증을 만들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과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소금, 중요한 건 적절한 양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올리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보, 건강식재료 소개해드리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